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싸TV 김찬용입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서양화 실기 전공자이다 보니까 실기 전공자, 작가 지망생으로서 여러분이 한국 미술판에 나왔을 때 좀 섬세하게 주의하면 괜찮은 거 3가지를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돈 내고 하는 전시는 일단 경계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미술 실기 전공하면 졸업할 때 동기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같은 거 하나 빌려서 전시를 하게 되죠. 근데 전시하고 있으면은 명함 주고 가거나 이렇게 메일로 연락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네 작품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갤러리에서 있는 그룹전에 한번 참여할 생각 없나? 라고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죠. 저도 사실 졸업할 때 4-5군데 연락이 와서 나 대박 날려나? 나 이제 졸업 전시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제안이 오다니. 자세히 보니까 메일 내용에 그런 게 있죠. 참가료만 내면 된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비싸게는 막 100만 원씩 내라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도 좀 호구같이 생겨서 돈 낼 줄 알고 부른 게 아닐까. 제가 길에서도 도를 아십니까? 저도 당시에 고민에 대해서 은사님께 좀 물어봤었는데, 찬용아, 그렇게 네가 돈을 내고 참여하는 전시가 당장 너에게 큰 득이 되진 않을 거다. 작품에 좀 더 전념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조언을 해주셨었는데요. 실제로 연락받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그 갤러리스트 입장에서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갤러리에 전시함으로써 좋은 이력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딜링을 제대로 해줘서 내 작품이 제대로 판매라도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술판에서도 졸업 전시 하자마자 작은 갤러리 전시 여러 개 이렇게 그룹전으로 참여한 이력 만약 써 있으면은 전시 열심히 했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이 친구 이렇게 돈 내고 그냥 전시 이력만 쌓고 작품 활동은 집중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히려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시 이력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획에 좋은 전시에서 내 작품이 선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제안 왔을 때 한 번쯤 냉정히 이 전시가 돈을 내고 참여하더라도 잘 기획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전시냐 아니냐, 요거 판단하고 참여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 기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미술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술관 하면 대기업, 국공립미술관 같은 데서의 전시는 사실 신예나 중견 작가가 작품 걸기 힘들죠. 개인이 운영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작은 사립미술관에서 전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락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할 때가 많죠. 다음 주 개인전으로 열어줄까 한다. 자본이 많진 않아서 배송료만 그냥 직접 해가지고 작품만 가지고 오면 되고, 대신 전시 끝날 때 우리 미술관에 작품 2점 혹은 3점 정도만 기증하면 된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미술관에 내 작품이 소장되면은 나로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내 작품도 잘 보존되면서 많이 소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증하는 것만 전혀 문제가 없죠. 단순히 그 개인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작품들을 거기 기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가끔 좀 양아 개인 컬렉터에게 이렇게 넘기거나 판매하는 경우들도 편법 형태로 막 존재하기도 해서 거기 소장되는 게 과연 나에게 이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할 필요가 있죠. 미술관에서 전시했다라는 이력 자체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더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 미술관이 정말 나의 작품이 마음에 들어선가, 전시기간 갑자기 구멍이 좀 나서 급조해서 나를 그냥 불러서 작품만 그냥 빼먹으려는 건가, 이런 거 냉정하게 또 한 번쯤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 어시스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수로 본인을 소개하는 조영남 화백님께서 대장 논란이 좀 있었죠. 처음에는 그게 이제 사기죄다 해서 유죄 판결이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신 이렇게 조수가 작품 제작해주는 거 미술계에서는 관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전 솔직히 말하면 그거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관례라고 할 순 없지만 그 앤디 워홀 아저씨 등장해서 자기 작업실 팩토리, 공장이라고 해놓고 조수들 통해서 작품 찍어낸 이후부터는 타인이 제작해줘도 상관없다라고 암묵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조수들이 작품 테크닉 길러서 그려주고 사인만 해서 내놓는 사람들도 은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수 일을 할 땐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조수한테 굉장히 좋은 경제적인 보수를 해줘서 내가 작가로 생계 유지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준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이 작가분을 너무 존경해서 이분 밑에서 내가 그림이나 예술을 배움으로써 내가 발전하고 꾸준히 나를 신뢰하고 활동해 나갈 비전을 제시해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다면 충분히 조수 활동하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경제적인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않고 여기서 버티면은 연줄이라도 소개해줄까 싶었는데 아무 소개도 안 해준다면은 시간만 소모되는 거죠.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다고 미술계에서 좀 가볍게 접근하고 이용하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은근 나쁜 사람도 많은 게 또 사회죠. 늘 신중하게 고민하고 조언을 구하며 판단해 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온전히 작품에 잘 투자하시길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미술 전공자로서 주의해야 될 만한 것 3가지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